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국어 시간에 아마 그런 그 향가를 들어봤을 거예요. 뭐, 살얼이 살얼이었다. 청산의 살얼이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머루랑 다래랑 먹고 이러는. 그래서 오늘은 그 처음에는 그 머루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그 왜 고려 때 나온 향가인데 왜 해필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왜 꼭 청산에 가서 머루를 먼저 먹었을까? 그럼 머루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맛이 없다든지 별거 아니었으면은 아마 안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맛있는 머루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이 머루는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사전이 뭐냐면은 훈몽자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이제 최세진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지금부터 약 1527년에 나온 거니까 약 한 480년 전? 약 근 500년 전에 나온 책이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머루라고 그러죠. 머루. 근데 옛날에는 멀위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멀위가 발음이 변해서 지금 이제 머루가 발음이 변했겠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먹는 포도 있죠. 이 옛날에는 포도도 머루라고 그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머루도 머루라. 그러니까 머루에는 우리가 말하는 포도가 있고 산에서 자라는 포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산에서 자라는 포도를 머루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기르는 포도도 옛날에는 다 머루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기르니까 더 잘 기를 거 아니에요. 거름도 주고 개량도 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과일도 더 커지고 또 맛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서 자라는 것도 이게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산속 헤매다가 찾아야 되고 힘들으니까 점점 이제 안 찾게 되고 집에서 손쉽게 이 포도를 주로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머리하면 헷갈리니까 지금은 이제 포도가 한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머리는 이제 포도는 이런 이제 포도라는 단어에서 한문에서 나온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 한자어로 그냥 포도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머루를 산포도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또 하나는 머루를 보면은 머루는 이렇게 등나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올라서지를 못해요. 다른 나무에 기대서 올라가죠. 그런 걸 이제 덩쿨성 식물이라고 하죠. 덩쿨성. 그러니까 스스로 쓰지를 못하고 남의 이제 기대서. 인생살이도 그렇죠. 어떤 사람살이도 어떤 사람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도 부모님 기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참 또 사람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덩쿨성 있는 식물들 스스로 지탱을 못하는 식물들이 태양인 약재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공통점들이 이 태양인 약재들은 되게 스스로 못 쓰고 이렇게 의지해서 사는 식물들이 많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향이란 거지. 그리고 태음인 약재들은 태음인한테 좋은 건 홀로 우뚝 솟는 약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 필요 없어. 나 홀로 살을래. 하는 약재들을 대부분 태음인한테 사용을 하고 의지하는 약재들을 되게 태양인 약재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요 머루가 다른 나무에 기대서 자라니까 옛날 사람을 다 그래도 용같이 보였나 보죠. 그래서 목용이라고 그러는데 나무로 만든 용 있죠? 우리 용용이라고 하죠. 승천한 용 있죠. 그래서 머루를 한문으로 목용이다라는 표현도 쓰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루를 먹으면은 용의 여의주를 먹듯이 맛있는 걸 먹는 거랑 그렇게 인식을 했나 봐요. 이럴 때 한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예전에 아까도 청산별곡에서도 머루랑 다래랑 먹는다 했는데 사실은 청산별곡이 나온 이유가 세상 잡수 시달리다 보니까
괴로워서 나 세상 잡고 떠나고 나 은둔하겠다. 고향에 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향에 가면은 또 우라통 터지기도 하죠. 그 세상에 떠나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술이 생각나요. 그런데 그 술에는 머루로 담은 술이 그렇게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머루랑 다래랑 먹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머루주를 먹는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머루는 약간 먹으면 단맛도 있습니다. 약간 시큼한 맛도 있어요. 약간 시큼한 맛. 그러니까 포도맛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도하고 머루하고 뿌리가 같듯이 이제 근본 뿌리가 비슷하듯이 그리고 지금도 포도하고 머루하고 교잡한 것들이 있죠. 머루포도라고 하는 거. 그게 교잡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머루를 먹을 때 약간 신맛도 좀 약간 나는데 그 신맛이 기운을 이렇게 수렴을 하는 작용이 있대요. 그 머루에.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소변이 있죠.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는 작용을 한대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사상의학에서는 볼 때는 사람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태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태양인들은 소변을 왕성하게 보면은 건강하다 생각을 해요. 소변. 쉽게 말하면 오줌줄기가 시원하게 촥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 건강의 지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 소양인들은 대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소양인들이 만약에 대변을 3일 이상 못 봤다. 그러면은 그 사람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며칠 뒤에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소양인들이 만약에 3일 이상 대변이 불통이다. 그럴 때는 우리는 급히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요. 근데 만약에 태양인은 대변 며칠 못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소변을 못 본다. 이러면 큰일이고 소변은 시원하게 잘 보는데 대변은 좀 그렇다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특징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또 이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 약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피부 가죽이 좀 두꺼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땀이 시원하게 촥 나가주는 사람. 우리가 더운데도 땀 안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태음인인데도 더운데 땀이 안 난다. 이런 건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태음인이면 태음인답게 여름에 더우면 땀이 좀 나는 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땀이 정상적으로 시원하게 나가는 사람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소음인은 어떠냐? 이 소음인은 소화가 잘 돼야 된다. 소화. 이 소화가 잘 되면은 웬만한 병은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화가 또 거꾸로 말하면은 몸이 절단이 나기 시작한다면 소화부터 절단 나겠죠. 그러면 벌써 이게 빨간불이 켜졌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소양인이다. 몸이 좀 절단 난다. 그러면 대변이 뭔가 이상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이 태양인은 이 소변을 시원하게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머루가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머루를 먹으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요. 그래서 태양인한테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약간 머루는 약간 좀 뜨거운 것보다는 약간 좀 시원한 느낌이 난대요. 우리가 머루 먹으면서 약간 몸이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시원하다는 얘기는 갈증 날 때 있죠.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청산별곡에서 세석 잡사에 시달리다가 시골에 내려갔다.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그 열받으면 속이 막 열이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열을 가라앉혀 준대요. 그러니까 머루를 먹어서 시원하게 내리고 그리고 소변으로 잡념이나 쓰레기 같은 거 다 나가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산별곡에 시골에 가서 청산에 가서 머루부터 먹었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태양인들이 갈증이 났을 때 그럴 때 머루를 먹으면 시원하다. 사실 포도를 먹어도 시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이 태양인이다.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화해하려면은 좀 머루부터 이거 맛있는 머루라고 좀 드리면은 이 화기운이 저절로 가라앉는 거야. 그럼 저절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거꾸로 열나는 걸 막 드린다. 그러면 이제 더 싸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절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태양인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열이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역질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딸꾹질이나 아니면 이제 토할 것 같죠. 욱 한다든지 뭐가 치받쳐 나온 듯한 느낌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구역질을 멈춰준대요. 머루가. 이제 참 괜찮죠. 머루가.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머루가 약간 시원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지금은 뭐 다른 약들이 참 많아요. 좋은 약들이. 근데 옛날에는 눈병이 걸렸을 때 눈이 뭐 뻘겋게 된다 이러면은 머루 그 덩쿨, 머루 덩쿨을 이렇게 그 잘라요. 그러면 그 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삶은 거, 그거를 이제 눈에다 이렇게 사용도 했대요. 그렇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지는 마시고 이제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머루가 뜨거워요, 차가워요? 시원하니까 시원한 걸로 눈병이 걸리면 되게 열이 난다고. 그래서 열을 식혀주려고 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머루도 또한 그 머루 뿌리를 또 약으로 써요. 그러니까 먹기는 머루 열매를 우리가 먹습니다만 약으로 쓸 땐 머루 줄기라든지 뿌리도 약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머루 뿌리를 먹으면 이제 여자들이나 남자들 중에 소변을 볼 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고 따끔따끔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남자들과 소변을 보고 딱 털어야 끝인데 털고 나서도 몇 번씩 떨어진다든지 또 소변 보고 나도 좀 덜 본 것 같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랬을 때 우리들은 이제 그 머루 뿌리를 달여서 약으로 써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뭔가 소변을 시원하게 나가면서 그게 없어지게 이제 이런 역할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이런 종기 같은 걸 한 거 있죠? 이런 데 종기에도 썼대요. 그러니까 자 종기 나면 어때요? 욱신욱신거리죠. 우리 이런 데 꼬무락지 났다든지 종기 나봐. 손 잡고 이러면 아프고 욱신거려. 그러니까 뭔가 열이 후끈후끈 거린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열 나는 걸 써야겠어요? 아니면 시원한 걸 써야겠어요? 그러니까 시원한 것 중에 하나가 머루거든. 그러니까 머루 뿌리라든지 줄기 이걸 이용해서 뭔가 화끈거리는데 좀 바르면은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또 정말 또 그래 썼어요 옛날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치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뜻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머루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간 신맛이 나고 약간 수렴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을 뻗치는 게 아니라 기운을 이렇게 모으는 작용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태양인들은 기운이 뻗친대요. 너무 기운이 뻗쳐나가서 문제래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이 되게 태양인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뭐 설마 손짓 발짓 잘하고 뭔가 욱하기도 하고 뭔가 아무리 옳은 것도 급히 처리하고 탈이 나는 법이거든요. 근데 태양인은 꼭 그런 성격이 많대요. 그랬을 때 요 머루라든지 뭐든지 태양인 약재들은 기운을 좀 모으는 쪽 너무 퍼져나가니까 좀 모으는 쪽이 좋지 않겠냐. 그걸 우리는 이제 막는 힘, 생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막힐 색자죠. 생력. 여기 있네. 그러니까 막는 힘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반대로 태음인들은 너무 모아둔대 안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찌푸러대지겠죠. 그러니까 태음인들은 오히려 기운을 좀 퍼지게 하는 약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죠. 그죠? 태양인하고 태음이나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소양인들은 너무 열이 뻗친대요. 열이. 그래서 뻗치니까 열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열을 좀 식혀줘야겠죠. 식혀주는 약이 좋대요. 그것이 뭔가 먹어서 시원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차갑고 음청, 시원한 우리 청량음료수 할 때 청자 쓰죠. 이런 약재들이 좋대. 소양인들은. 소음인은 어떠냐? 몸이 냉하대요. 차갑기 쉽대요. 그러니까 항상 토우면서 그렇다도 몸이 차가운데
차가운 약 줘야겠어요? 아니면 따뜻한 약 줘야겠어요? 따뜻하니까 그 따뜻하고 온성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이제 양란직이라고 하는데 뭔가 따뜻한 것들을 이 소음인한테 주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흔히 사람들이 그럼 체질을 어떻게 구분하는 얘기 참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또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제 사람의 심성이 뭐냐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외견으로 보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려요. 이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먼저 전제를 깔고 이것이 다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보면 소양인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굳이 그리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또 태음에는 소음에는 태양에는 자 제가 여러 가지 썼습니다.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요. 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소양인들은 어떠냐? 이 어깨가 딱 벌어졌대요. 역삼각형 같이. 그래서 우리 수영 선수들 있죠?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래서 소양인들은 그 뭔가 이렇게 소양인의 수영을 하면 금방 어깨가 딱 벌어져요. 그렇게 하고 뭔가 좀 역삼각형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런 것이 좀 특징이고 이 태음인들은 딱 보면은 어때요? 어깨나 가슴이나 배나 똑같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딱 만져보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 태음인들은 통나무 만지는 듯한 느낌 요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리가 두꺼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좀 특징이 있고 소음인들은 어깨든 약간 쭉스면이 내려오면서 어때? 히프를 내가 일부러 크게 그렸죠? 그렇다고 절대 사이즈가 크다 이런 건 아니에요. 딱 봤을 때 느낌이 여기가 더 커 보여요. 느낌이. 그래서 사람이 걸어갈 때 보면 엉덩이만 실룩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물론 그렇다고 하면은 태음인 엉덩이하고 소음인 엉덩이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크냐? 그건 아니에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인은 목을 내가 일부러 길게 그렸어요. 화가 났다든지 진짜로 기른 게 아니라 화가 났다든지 흥분하면 자기도 목을 쭉 뻗쳐나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잠깐 그 머루를 강의하면서 태양인 거다 보니까 이런 체질 구분하는 방법을 내가 잠깐 이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게 다 맞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이 전제를 깔고 말씀. 자 이제 정리를 하면요. 머루는 차가워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발산해요, 아니면 수렴해요? 수렴하죠. 누구한테 좋아요? 체질은? 태양인한테 좋고. 열불 날 때 좋아요? 아니면은 그 몸이 추울 때 좋아요? 열불 날 때 좋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